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의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실화 창 끝 제4장 우정의 금요일 4부. 그러나 김마대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강변에 있는 5사람과 의사소통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냉키위가 나무일벌을 타고 흥분한 것에 약간 화가 난 것처럼도 보였다. 늦은 오후에 김마대는 정글 속으로 떠났다. 냉키위도 같은 시각쯤 떠났다. 내 짐작으로는 그들이 민타케를 따돌리기로 결심한 것 같다. 오후 늦게까지 그들이 모래톱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빠는 오후 늦게 피트와 함께 이륙하여 아라후노로 향했다. 그는 만일 강물이 밤에 범람하게 될 경우에 와우다니 영토를 빠져나올 비행기 티켓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은 감행하지 않았다. 에드, 짐, 그리고 로저는 그날 밤 나무집으로 올라갔다. 민타케는 모래 위 양철 오두막 밑에 있는 불 옆에서 야영했다. 그녀에게 담요를 하나 주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사치스러운 것으로 보였음에 틀림없다. 그 세 사람이 다음 날 아침 나무집에서 깨어났을 때 민타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피우던 장작불은 아직도 따뜻했으므로 그녀가 동이 트기까지 거기에 있었음을 알았다. 나는 언제나 그녀가 그 담요를 버려두고 갔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갔는지 궁금하였다. 나는 와우다니 사람들의 빌리는 것에 대한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렸을 때 나는 나의 이냐나니 곧 정글 가족에게서 물건들을 빌렸지만 그들은 내가 그 물건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을 때 내가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분명히 그들은 내가 빌렸던 것을 내가 가지기를 기대하였다. 나는 또 물건들을 와우다니 사람들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들은 보통 소유권을 아주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와우다니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에서 내가 가장 근접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해에 냉키위는 창에 찔려서 죽었다. 그들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김마대는 내가 처음에 티웨누에서 살기 위하여 간지 수년 뒤에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강변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다. 그러나 라헬 고모의 장례식 후 우리의 대화에서 내가 분명하게 한 것은 그 다음 날 그들이 다모인 타도에 돌아가는 중이었으며 카워디, 곧 외국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오고 있는 한 무리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파와 아카워도 그 무리 중에 있었다. 남파는 김마대와 냉키위 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폭발했고 거칠게 말하였다. 지키 타이리 부족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였다. 냉키위는 그가 선을 넘었음을 알았다. 그는 남파와 두위 둘 다에게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일 이유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무리의 적개심을 돌리려고 애를 썼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어. 우리는 도망가야만 하오. 라고 낸키위는 거짓말을 하였다. 아카와와 다와는 그냥 웃어넘겼다. 그들은 그의 증언을 만일 외국인들이 너를 죽이기 원했다면 내가 그 나무 일벌 속에 있을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도전하였다. 그러나 지키타는 낸키위의 편에 섰다. 그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이 와오다니 사람들을 죽인 모든 경우에 대하여 상기시키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그들에게 외부인들이 몇 명의 와오다니 포로들을 끌고 가서 고무나무에서 일하게 만든 어떤 장소에 대해도 말해주었다. 그는 외국인들은 사람의 고기도 먹는데 그것이 그들이 밝은 피부를 갖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끔찍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작은 집도 있다고 말하였다. 피가 그 무서운 집의 판자로 된 벽들에서 새어 나오기도 한다고도 말했다. 나는 지키타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민카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것은 어떤 디젤 엔진이나 붉은색을 띠는 석유 같은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와오다니 사람들도 갈등에 있어서는 어느 다른 인간들과 다르지 않다. 누구나 자기와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된다. 와오다니 사람들은 외부인들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카워디, 곧 외국인이며 별로 인간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은 외국인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외국인이다. 그리고 와오다니 사람들에 대하여 동일한 것을 생각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다. 지키타이리족 가운데 살다가 다요메는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 갔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네몬타는 아버지가 쾌추아인들에 의하여 토도보도 강에서 작살에 찍혀서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석유 회사의 고용인들에게 총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5명의 나무 일벌 외국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선물들을 주기도 했고 또 받기도 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고 와오다니 영토에 들어왔다. 낸키위는 그들이 3명의 그룹을 공격했다고 말했지만 적어도 낸키위와 긴마데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였다. 그들은 낸키위와 긴마데가 민타케 없이 함께 있기 위하여 떠났다는 것을 믿을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오직 지키타만이 낸키위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낸키위는 유명한 골칫거리였다. 이제 그는 그 부족이 카워디, 곧 외국인과 처음으로 가진 단 하나의 평화적인 접촉을 망치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타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낸키위는 그녀 또한 그 외국인들에게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다른 길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낸키위가 오농키, 곧 터무니없는 모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민타케가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키타는 그 무리에게 외국인들은 언제나 와우다니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였던 사실을 계속하여 상기시켰다. 우리가 창으로 찌른다면 그 외국인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시다 라고 지키타는 말하였다. 나는 지키타가 낸키위를 믿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는 쉽게 속아 넘어가면서 그 부족에서 가장 연로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의심할 바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만일 그들이 그 외국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다면 난파와 두이는 그들의 분노를 퍼부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들과 낸퀴 사이에 있는 나쁜 피가 외국인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고쳐질 수도 있었다. 나는 키모와 민카에가 나에게 강 하구에서 있었던 계획된 기습에 대하여 말했던 한 이야기를 기억했다. 창의 기습 공격 때는 그들이 격노하여 죽일 준비가 될 때까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이 원수들에게 매복을 두려고 계획했던 장소에 가면서 그들은 한때에 살진 오대, 곧 멧돼지들을 만났다. 창으로 오대를 잡고 많은 고기를 구운 후에 우리는 창의 기습에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이 멧돼지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먹을 고기를 갖게 되자 분노가 사라진 것이다. 지키타가 그 무리를 다시 다모인 타도에 돌아오도록 인도했을 때 그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적인 분노가 두려움을 넘어설 때까지 공작을 하면서 계속하여 말했다. 두려움과 미움은 그들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대동소이한 것들이었다. 와우다니 사회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란 두려움을 미움으로 바꾸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이 도망가기보다 죽이는 편을 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와우다니의 전사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창으로 공격하려고 출발하기 전에 자신들을 증오의 광란 속에 빠져들게 한다. 그들의 원수들에 대한 미움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그들은 창의 기습을 수행하곤 하였다. 그러나 일단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극단적인 미움은 신속하게 맹목적인 두려움으로 바뀐다. 심지어는 생존한 원수들이 도망가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종종 자기들도 도망가면서 거주지로 돌아가서 집을 태우고 흩어짐으로써 원수를 갚는 자들이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애썼다. 나는 결코 창의 기습 직후에 보복적인 살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불태우고 정글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단 말인가?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진짜 이유는 불합리한 미움에서 방출되는 맹목적인 두려움인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와우다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들은 죽이고 또 죽기 위해서 살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사건들 사이에서 그들 대부분은 거의 운에 맡기고 되는 대로 인생을 낙천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와우다니의 살상들 중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살인자 모피아를 제외하고는 살상 후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희생자들의 두려움을 다시 결집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다.
집을 불태우고 도망가는 대신에 그는 희생자들의 집에서 먹고 그들의 거주지를 자기의 다음 기습 살상을 위한 무대로 사용하였다. 그처럼 어린 나이에 나의 영웅을 빼앗아간 난폭한 퍼즐 조각들이 잘 짜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아빠와 내 친구들이 왜 살해를 당했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지키타와 민카에와 두이와 키모와 남파와 니몬가 등이 나의 삶에 영원히 바꿔놓은 그 공격을 어떻게 감행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의 아마존 정글 선교 실화 장 끝. 제4장 우정의 금요일 4부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김영주였습니다.